1984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때 애플은요, 그냥 컴퓨터 한 대를 새로 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또 극적이었던 도전, 바로 이 매킨토시 출시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전략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전설적인 한마디에서부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당시 펩시의 마케팅을 이끌던 천재, 존 스컬리를 영입하려고 던진 말이죠. 이게 그냥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하는 스카우트 제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플이 앞으로 가려는 길이 얼마나 야심차고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출사표였던 겁니다. 자, 그럼 무대가 됐던 1980년대 초반으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당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거대한 제국, 바로 IBM이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IBM이 그냥 좀 힘센 경쟁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업계의 표준, 그 자체였어요. 시장의 룰 자체를 IBM이 만들고 있었던 거죠. IBM PC가 곧 표준이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들은 사실상 IBM의 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당시 비즈니스 위크에 실렸던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암울한 예측이죠? 불과 2년 뒤면 IBM이랑 IBM 호환 기종이 합쳐서 시장의 75%, 그러니까 4분의 3을 먹어버릴 거다, 이 얘기거든요. 애플을 포함한 나머지 회사들이 전부 힘을 합쳐도 고작 25%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상황. 이건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IBM이 만든 운동장에서 IBM이 만든 규칙대로 싸우는 건, 이건 뭐 지는 게 당연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CPU가 더 빠르다, 메모리가 더 크다, 이런 걸로는 절대 이 거대한 제국을 이길 수 없었죠. 애플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필요했어요. 판 자체를 뒤집어버릴 그런 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IBM 제국에 맞서기 위해서 애플이 꺼내든 비밀병기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 해답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설득할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뒤흔들 제품 철학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도 그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기술자가 아니라 최고의 마케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만년 2등이었던 펩시를 코카콜라의 강력한 라이벌로 키워낸 존 스컬리였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매킨토시 혁명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IBM의 세상은 어땠죠? 전문가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명령어를 외워야 하는 복잡한 기계의 세계였어요. 근데 오른쪽, 매킨토시의 철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토스터기처럼 그냥 전원만 꽂으면 누구나 바로 쓸 수 있는 쉽고 완벽한 가전제품을 만들자는 거였죠. 전문가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컴퓨터, 이게 애플이 던진 진짜 승부수였습니다. 실제로 매킨토시를 딱 열어보면요, 텅 비어 있었어요. 확장 슬롯 같은 게 아예 없었거든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복잡한 부품 고민은 우리가 다 할 테니 당신은 그냥 최고의 경험을 즐기기만 하세요.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부품을 조립하며 성능을 뽐내던 당시 PC 문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애플이 준비한 그야말로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광고로 평가받는 바로 그 캠페인입니다. 그게 바로 전설의 1984 광고죠. 놀랍게도 이 광고에서는요, IBM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대신에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그 빅 브러더 있잖아요. 그걸로 IBM을 빗댄 겁니다. 획일화된 세상, 억압적인 통제, 그리고 그 거대한 스크린을 깨부수는 유일한 희망, 그게 바로 매킨토시라는 거죠. 이건 제품 광고가 아니라 거의 문화적인 혁명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광고를 처음 본 애플 이사회 멤버들이 그야말로 기겁을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하다, IBM을 너무 자극한다, 이러면서 이미 돈 주고 사놓은 슈퍼볼 광고 시간을 전부 다 팔아버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자, 한번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 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고는 다 만들었고 방송 시간도 샀는데 회사 최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광고는 이사회의 반대를 뚫고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미국 전역이 이 광고 하나로 들썩였고 모든 언론이 이걸 다뤘어요. 수백만 달러를 주고도 못할 홍보 효과를 거둔 거죠. 매킨토시는 더 이상 컴퓨터가 아니라 저항, 자유, 혁신의 상징이 된 겁니다. 바로 하룻밤 사이예요. 이렇게 극적인 마케팅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애플 앞에는 또 다른,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제품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광고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결국 그래서 얼마에 팔 건데? 라는 아주 차가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문제를 두고 애플 내부에서 마지막 대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비전을 쫓는 창업가와 현실을 봐야 하는 경영인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 모두를 위한 컴퓨터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995달러, 어떻게든 2000달러 밑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존 스컬리와 이사회는 달랐어요. 마케팅에 쓴 어마어마한 돈도 회수해야 하고 또 회사의 수익을 생각해야 하니 2495달러는 받아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2495달러였습니다. 네, 결국 창업자의 비전보다는 경영의 현실적인 논리가 이긴 거죠. 스티브 잡스는 이 결정에 엄청나게 실망하고 또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내세웠던 비전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비싸게 팔면 결국 사람들은 더 싼 PC를 사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장을 다 뺏기게 될 거다라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역사는 잡스의 그 우려가 상당 부분 맞았다는 걸 보여줬죠. 매킨토시의 출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 싸울 때 세상을 감동시키는 혁명적인 이야기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당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애플의 대담했던 도전은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모두 담고 있기에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